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전세 물량이 빠지는 것도 빨라진다는 거. 자, 드디어 거래 절벽 끝이 보이나? 금매가 쏟아진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껑충 뛰어올랐다고 해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서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만 봐도요. 2022년에는 월 평균 100개가 거래가 됐다 그러면 17개밖에 거래가 안 되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거래가 안 되다가 이렇게 23년 1월 달을 보면 1000건을 넘어선 거고요. 그렇더라도 거래량 비율로 보면 아직 평균에도 턱없이 모자란 상태네요. 어쨌든 거래량은 껑충 뛰어오른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들은 이게 진짜 반등이냐 일시적인 반등이냐 요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금매가 소진되는 건 맞는데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다 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실거래가 늘어났다는 사실들은 대부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도 데이터상으로는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을 나가셔서 이 상황들을 직접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느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은 우리 동훈이가 지금 이미 벌써 다 알려줬을 겁니다. 그쵸? 일단 금매가 빠졌다는 거는 매매 가격은 폭락했다는 거고요. 최저 호가는 상승했다는 거고요. 전세 물량은 감소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매가 팔렸다는 거는 가격이 빠져서 거래가 됐다는 거니까 폭락을 했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폭락 기사가 난무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금매가 빠지니까 당연하게도 최저 호가는 상승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가격에 호가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금매 가격이 있었으면 금매가 빠지고 일반 가격만 나오면 당연히 호가가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집을 내놨다가 이 하단이 거래가 되니까 이제 거래가 시작됐나 하고 일부 호가를 올리는 매물도 있을 거고요. 지금 요 매물들이 거래가 돼서 이미 반등을 한 지역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금매물이 빠지면 전세 물량도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전세 물량이 많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집을 팔려고 매매로 내놨는데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로도 내놓은 상태에서 전세로도 하나 내놨는데 근데 또 전세도 안 빠지니까 이걸 또 월세로도 하나 내놨다가 매매로 하나가 빠지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인 사람들은 지금 요 매물을 하나 팔기 위해서 매매 물건으로 요것도 내놓고 요것도 내놓고 더 많은 집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채를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매물을 많이 내놓은 사람들의 목적상 요거 하나가 팔리면 이 매매 물량도 사라지고 이것까지 사라진다고 요것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물량이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놀라운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이 속도가 많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치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일정 지역으로 국지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고요. 요건 제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거래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일까? 누구길래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거침없이 무슨 이유로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시장에 갑자기 튀어나올까? 요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앞으로 계속 신경 써야 할 변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위에가 매매 거래량이고 아래가 뭐 전월세 거래량인데요. 매매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개가 거래되는 게 평균인데 7개밖에 거래가 안 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 정도로 거래가 살아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급매물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잖아요. 요 실수요자라는 거는 무주택이거나 갈아타기 1주택 어쨌든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요자분들은요. 가격이 많이 빠졌네 하고 집을 사지 않아요. 보통은 가격이 올라야 집을 삽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 사거나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요 전세 가격과 비교해서 매매로 가는 게 낫겠다 싶을 때 매매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매가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임대로 거주하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거는 앞으로는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또는 앞으로는 이 매매 가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를 거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든 전세 가격이 오르든 뭔가는 오를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경험이 없는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영상에서 여력이 되시는 범위 안에서 급매나 극급매를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급매나 극급매가 아니라면 굳이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린 상태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 아무래도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는 투자자들이 붙기 힘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전세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1번은 전세, 그리고 일부가 매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세로 들어가는 실수요자들이 많을 때 반대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하시니까 욕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더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중의 생각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도 많고요. 이렇게 휙 돌아서는 속도, 결정력이 있겠죠. 요 결정을 하는 속도도 빠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돌아서신 분들이 제 구독자님이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분들은 이미 반등에 베팅을 한 거고요. 이미 급락한 아파트를 본 거고요. 이미 갈아타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이미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새들은 지금 먹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이를 찾아가는 건데, 여기서 꼭 반대로 가는 새가 꼭 나타나게 돼 있죠. 요런 느낌. 여긴 얘네들이 이만큼 가니까 먹이가 있더라도 저거 다 나눠 먹어야 돼. 나는 여기로 가서 딱 하나만 발견해서 딱 하나만 먹으면 나는 그냥 바로 배부를 수 있어 하면서 반대로 누군가가 가기 시작하면 뒤에 꼭 따라 붙는 애들이 이렇게 하나둘 나타나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리고 이 중에 누군가가 반대로 가서 아주 좋은 먹이를 찾았다 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새들도 방향 전환을 이쪽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 알잖아, 인생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중과 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부류들은 이 시작은 소수거든요, 소수. 나중에 다수가 따라붙는 거지 시작은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웬걸? 시작부터 이래버려요, 시작부터. 요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이 변수 같고요. 집단화 현상, 쏠림 현상.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도 제가 느끼고 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시점도 빠르고 속도도 빨랐을 때도 느끼는 생각인데, 지금 내려갈 때도 빨랐고 내려가는데 급매를 잡는 것도 빠르고 일부 지역은 반등하는 것도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동산에서 빠르고 급격한 변동성을 주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많아지고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깨톡 왔어, 너튜브, 블로그, 카페,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로 정보를 받는 게 너무 쉬운 세상이 왔고,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서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상승장 때 집값 상승 요인으로 뽑은 게 뭐가 있죠? 공급 부족과 유동성 증가. 요 두 개를 상승 요인 중에 중요 요인으로 꼽았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락 요인은 요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공급 과잉, 유동성 감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쏠림 현상들이요, 갑자기 쏠렸다가 갑자기 빠졌다가 하면서 요 상승과 하락의 속도를 요걸 단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쏠리니까 그래요. 쏠리니까. 우리 요번에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 봤잖아요. 첫날 접속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우르르 몰려서 벌써 10조가 훌쩍 넘어갔다 그러는데, 이런 현상 자체도 여기에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 가격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유동성은 이 속도와 폭을 조절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더 급격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유로 집단 심리가 작용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 또 이쪽으로 집단 심리가 작용을 했다 그러면 이 속도와 폭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런 부류를 또 따라가는 부류들이 늘어날수록 이 상승 하락 요인이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요게 톡방에서 돌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서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요. 지금 금매는 빠졌다라기보다는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이 금매를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경험이 많은 분들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코칭을 받는 사람.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경험까지 공유를 하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요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금매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나무잖아요. 나무면 이 감나무. 그럼 이 밑에서 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금매가 나오면 낚아채 가고 금매가 나오면 낚아채 가는 요런 기간이 한동안 좀 갈 것 같고요. 규제가 이대로라면, 그리고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금매가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금매 위에 호가를 또 누가 받아준다면, 혹시라도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전세 물량이 빠지는 것도 빨라진다는 거, 요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관심 지역 있으시다 그러면요, 이 거래량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데이터가 너무 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상황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관심 있는 곳들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매들이었습니다.